부자가 되실 전국의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DJ 한정훈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홍선우입니다. 어느덧 12월이에요. 예, 12월. 시간 진짜 빠르고 녹화일 오늘 기준으로 눈이 막 퐁퐁 왔는데 보셨어요? 예, 눈이 왔더라고요. 운동 끝나고 보니까 눈이 바닥에 왔네요. 진짜 예쁘게 오더라고요. 진짜 겨울이구나 눈 보면 그런 생각이 드는데 뭔가 날씨도 춥고 좀 처져 있기 쉬운 겨울이잖아요. 그래도 우리 힘차게 12월 또 크리스마스도 앞두고 있고 조금 희망찬 마음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의 명언 부디 준비하셨죠? 예, 뭐 다들 아실 거예요. 미국의 유명한 여성 방송이죠. 오프라 윈프리가 한 말입니다. 오프라 윈프리 너무 유명하죠. 너무 유명하죠. 네. 은퇴했나요? 근데 아직도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어요. 하고 있을걸요. 네. 흑인 여성분이죠. 그렇죠. 자, 이 오프라 윈프리가 세상 모든 일은 여러분이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 일어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게 상당히 생각의 중요성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내가 살아가는 동안 내 삶을 이끌어가는 거는 결국은 바로 내 자신이잖아요. 네. 예, 내 자신인데 스스로가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긍정적인 기운이 따라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도 긍정적으로 네. 바뀌는 거죠. 우리가 보통 이번에 뭐 광화문에서 우리 그 축구 대표팀 너무 잘했어요. 응원 많이 진짜. 했잖아요. 네. 그때 뭐 힘내 뭐 대한민국 뭐 이런 얘기 했잖아요. 네. 진짜. 그러면 그렇게 내뱉는 것들이 네. 나 자신에게도 엄청난 긍정적인 영향을 준대요. 맞죠. 그게 힘내 하는 게 나한테도 들어온다는 거죠. 그 경기 피파 경기 통틀어서 우리나라 응원 소리가 데시벨을 측정을 해서 제일 컸대요. 그러니까 응원이 진짜 1등이었는데 우리나라 붉은 악마들의 응원이 진짜 지고 있는 순간에도 이렇게 조용해지는 게 아니라 더 막 기운을 불어넣어주는 대단한 것 같아요. 네, 저희 그러니까요. 민족이. 그래서 현재 내 상황이나 주변 여건이 안 좋다고 네. 하더라도 이 스스로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실천해 나간다면 내 주변이 바뀐다는 거예요. 네. 내 주변이. 그래서 우리 부디를 열심히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들 꼭 이분들에게 꼭 필요한 에너지가 아닌가 싶어서 이 말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세상 모든 일은 여러분이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 일어난다. 특히 오프라 윈프리가 좀 불행한 환경 어렵게. 속에서 살았다가 이렇게 자신의 꿈을 이루고 세계에서 굉장히 영향력 있는 여성이 됐기 때문에 이 말이 더 와닿는 것 같아요. 예, 저도 그렇죠? 마음이 많이 와닿는 것 같아요. 예.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하고 생생하게 꿈을 꿨을까요? 예. 그래서 그걸 이룬 분이기 때문에 또 이런 얘기를 해주셨고요. 자, 그러면 뒤이어서 이 좋은 분위기 뒤이어서 부디의 세상만사까지 넘어가 보겠습니다. 세상만사 모든 일이 뜻대로야 되겠어. 이제는 세상만사 속에서 또 해주고 싶은 이야기, 생각점을 좀 주세요. 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별놈의 일이 다 일어나잖아요. 근데 그쵸. 그 중에서 제가 오늘 좀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이런 겁니다. 우리는 맞고 니들은 틀렸다. 우리는 맞고 니들은 틀렸다. 이거 지난번에 약간 내로남불 말씀하신 거랑 비슷한 조금 느낌인데? 비슷한데요. 네. 실제로 이 의미는 뭐냐면은 보통 이제 우리가 집단 이기주의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이게 뭐냐면은 집단 이기주의는 자신이 속한 모임의 어떤 이익만 추구하고 그리고 사회 전체 이익을 이제 소홀하게 여기는 이제 그런 태도 네. 이런 거를 이제 집단 이기주의라고 얘기를 하는데 집단의 힘으로 자기 이익을 이제 관철하려고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최근에 저는 이런 거 보면 참 답답한 것 같아요. 최근에 보면은 전장현, 뭐 지하철 시위라든지 그리고 화물연대 파업 이런 것들이 대화 타협은 사라지고 오로지 이제 강성 투쟁 이런 것들만 지금 남아 있는 지금 상황인데요. 이 전장현 지하철 불법 시위 같은 것은 사실은 이 출퇴근 시간에 많은 분들이 출퇴근을 하는데 그분들의 시간을 갖다 볼모로 잡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아무리 목적이 정말 좋더라도
그게 남에게 피해를 준다면 그것은 좀 아니지 않을까. 예. 그리고 지금 뭐 화물연대 파업도 마찬가지잖아요. 그것 때문에 경제가 뭐 마비되느니 지금 뭐 이렇게 지금 가고 있는데, 오히려 이런 파업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의 어떤 생존권이나 이 일용직들 더 취약한 계층이 피해를 입는다면 아무리 그게 목적이 올바르다고 하더라도 그건 좀 잘못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좀 답답하다고 느끼는 게, 지금 어차피 우리 지금 세상은 나 혼자 사는 세상이고 더불어 사는 세상이잖아요. 더불어 사는 세상, 더 잘 살아 가기 위한 이런 세상을 우리가 만들어 가려면 서로 좀 양보하고 대화하고 또 타협하는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이런 운동이 좀 일어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좀 아쉬움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오늘 조금 이런 내용을 좀 네. 가져와 봤는데요. 그래서 애꿎은 뭐 피해자들이 생기는 이런 것들은 시위는 목적이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조금 우리 하나 조금 양보하고 타협, 정말 좋은 얘기잖아요. 양보의 미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 사회가 좀 같이 실천해 나가는 그런 사회가 됐으면 어떨까 하는 아쉬움 좀 바라면서 한번 뽑아왔습니다. 사실 이런 문제는 조금은 예민하고 민감한 문제일 수 있어요. 생각이 좀 다른 분들도 당연히 많을 수도 있고요. 근데 분명히 목소리를 내는 건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죠. 그 장애인분들도 지금 이동권 보장을 위해서 그렇게 목소리를 내시는 건데, 사실 출퇴근 기간에 굉장한 혼잡과 불편을 일으킬 걸 알면서도 그렇게 해야만 관심을 가져주기 때문에 그런 이해는 목소리를, 충분히 그렇죠. 되죠. 목소리를 네. 내는 것도 충분히 이해가 되는 부분이고, 뭐 여러 가지 목소리를 내야 되는 건 맞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대화와 타협이 좀 상실된 것 같은 그런 부분은 좀 안타깝다라는 이야기. 자, 우리가 맞고 너희는 틀렸다. 오늘 부디가 얘기해준 세상 만사였습니다. 자, 그리고 특별 무료 상담도 또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12월에 15일, 12월 15일, 그리고 12월 22일 예정이 돼 있는데 모두 목요일입니다. 시간은 오후 2시부터가 되겠고요. 지하철 강남구청역 7호선과 신분당선 바로 역세권이에요. 찾기 쉬우실 건데 부디의 미래가치 투자연구소에서 진행이 됩니다. 1대1 특별 무료 상담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네, 그 부동산 시장에 대한 궁금한 것들이 지금 많을 거예요. 네. 뭐 부동산 하락하는 얘기도 많이 나오고, 지금 과연 정말 하락하는 건지, 그리고 지금 가지고 있는 부동산들을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까, 그리고 또 투자라면 어떤 식으로 지금 투자를 해야지 가장 큰 이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것이 될까,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상담을 해드리는 시간 준비하겠습니다. 네. 부동산에 대해서 뭐 궁금하신 점도 많으실 거고 고민도 많으실 거고 그러실 텐데 어디에 딱히 그렇게 상의할 곳이 없다. 1대1 특별 무료 상담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약은 필수입니다. 선착순 몇 분이죠? 많은 분이 오시면 좋겠지만은, 저희가 뭐, 많은 분들을 상담해 드리긴 어려우니까, 네. 한 5분 정도만 상담을 받도록 할게요. 선착순 5분이니까 조금 서둘러서 연락 주셨으면 좋겠어요. 전화 주시고, 문자 남겨주시고, 뭐 이메일 보내주셔도 좋고요. 아니면 네이버 폼 이용해서 댓글에 달아두겠습니다. 네이버 폼 이용해서도 신청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나 뭐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집에 대한 상담도 좋고, 뭔가 구입하려고 할 때 재개발이나 재건축에 대한 궁금증이나 고민도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도 상담 충분히 가능하죠? 네, 그럼요. 네. 많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그럼 구체적으로 또 고민 해결해 드리는 시간 준비해 볼게요. 부디의 부동산 고민 타파 이어가 보겠습니다. 네이버 폼을 통해서 상담을 남기는 방법을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부동산 DJ 채널에 들어가신 다음에요. 아무 영상이나 다 여시면 되는데 이렇게 영상을 클릭하신 다음에 밑에 보시면은 더보기란이 있죠? 댓글에 더보기란을 누르신 다음에 여기 아래 보시면 편리한 네이버 폼 글문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이걸 누르셔서 들어가시면 이렇게 상담을 하실 수 있는 폼이 있으시니까 여기에 전화번호를 적으시고 그리고 간단한 내용, 상담 내용을 적으시면 편하게 상담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부디의 부동산 고민 답판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전화 통해서, 문자 통해서, 또 이메일 통해서, 네이버 폼 통해서 많이 신청이 들어온 분들 중에서 몇 분과 저희가 직접 통화하면서 상담해보고 또 문자 사연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청자님 연결돼 있는데요. 만나볼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구독자님. 네, 네, 반갑습니다. 자, 어떤 점이 궁금하신지 먼저 말씀 좀 들어볼게요. 네, 제가 경기도 그 남양주에 네, 태계원 힐스테이트를 전세 끼고 투자해보려고 해요. 네. 그래서, 이게 적절한지 나중에 이게 투자금도 좀 적게 들고, 네. 그래서 나중에 가격이 좀 오를 것 아, 같은데, 네. 괜찮은 선택인지 좀 궁금해서요. 아, 그러시구나. 퇴계원 힐스테이트를 전세 끼고 투자할까? 네네. 네, 특별히 여기를 보신 이유가 있으세요? 그러니까, 생각보다는 투자금이 좀 적게 들고요. 투자금이 그다음에 어느 정도 들어요? 지금 여기가 매매가가 한 6억 5천 정도 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전세가가 좀 높은 편이어서 한 4억 정도 나와요. 아. 그래서 이제 실투자금이 한 2억 5천 정도 드니까, 네, 그래서, 나중에 좀 이렇게 많이 상승하지 않을까. 네. 그래서 투자해보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시군요. 실투자금 2억 5천만 원에 남양주 퇴계원 힐스테이트 투자를 해놓으면 향후에 좀 좋은 일이 있을까? 부디의 의견 어떤지 그럼 한번 들어보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태계원역에 붙어있는 아파트예요. 예, 바로 네네. 태계원역에 딱 붙어있는 세대수도 1000세대가 넘는 우리 입지는 상당히 뛰어난 아파트고, 지금 이쪽이 요 사릉역하고 태계원역하고 요 사이쯤 여기가 GTX가 지금 뭐 들어올 것 같거든요. B 노선. 네네. 예, GTX B 노선이 들어오게 되면은 이것도 뭐 호재는 분명히 호재죠. 네. 예,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지금 주변이 전부 다 신도시들로 둘러싸여 있어요. 이쪽에 별내 신도시, 별내, 그 다음에 이 네. 바로 옆에 왕수, 밑에가 다산 신도시, 이 신도시로 다 둘러싸여 있거든요. 그래서 네. 신도시로 둘러싸여 있는데 이 태계원은 신도시의 어떤 그 우선순위가 아니죠. 이쪽은 투자의 우선순위는 아니고, 지금 별내나 뭐 다산이나 어느 정도 지금 다 완성이 됐다지만 이 왕숙은 지금 아직 완성이 안 됐잖아요. 일자리도 많이 들어오고 하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이쪽은 이제 대규모 물량이 왕숙지구에서 들어올 텐데, 그렇게 되면은 공급 물량이 많이 쏟아질 거예요. 무슨 얘기를 드리는 거냐면은 지금 투자금이 2억 5천 들어가는 거는 사실 지금 이 아파트가 예전에 한 5년 전만 해도 한 4억 되던 게 이게 최고가가 한 8억 3천까지 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 네. 지금 많이 지금 빠져 있는 건 맞아요. 예, 가격이 많이 네. 빠져 있는 건 맞는데, 문제는 여기가 앞으로 그럼 가격이 다시 치고 올라갈 수 있느냐라는 걸 봐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이 별내라든지 왕숙이라든지 이 다산신도시나 이런 곳들에 둘러싸여 있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는 우선 선택지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도시 물량이 이 왕숙이나 이런 데 네. 많이 나오게 되면은 조금 또 하락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투자의 목적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네, 맞아요. 투자의 목적이고 실투자금이 2억 5천 들어가면은 사실 전적인 투자의 목적이라면 이 GTX도 상당히 지금 시간을 많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앞으로 들어오는 네. 것도 그렇고, 그렇다고 들어온다고 해서 바로 옆에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사실은 여기는 우선순위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만약에 2억 5천 정도면은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서울의 중앙으로 가라는 거예요. 서울에. 여기는 지금 아파트를 선호하는 분들은 아파트만 구입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재개발에 투자하는 것도 결국은 나중에 아파트가 들어오는 걸 보고 투자하는 건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제는 중심 지역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드렸잖아요. 그래서 네. 위치는 너무 좋고 세대수도 많고 하지만 여기에 대한 이 아파트도 지금 지어진 지가 최소한도 이게 한 2014년도에 입주한 아파트로 알고 있으니까 지금 한 이제 8년 차 지금 된 아파트거든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신축 프리미엄이나 이런 것들은 지금 없어졌고, 이미 다 반영이 됐고, 그리고 실제로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요소는 상대적으로 작아요. 그래서 저는, 2억 5천 정도면은 여기다가 지금 이 외곽 지역에다가 이렇게 아파트를 사는 게 아니고,
전적인 투자의 목적이라면 거주가 아니고 이 서울의 중심 지역도 2억 5천이면 충분히 들어오고도 남거든요. 재개발 쪽으로. 네. 그래서 똑같아요. 이 아파트 투자나 재개발 투자는 결국은 아파트에 투자하는 거거든요. 결국 나중에 아파트가 지어질 거니까. 그래서 네. 이 중심 지역, 이런 쪽으로 우리, 이 아파트 지금 이 지역의 대안으로 중심 지역에 재개발, 미래를 보고 재개발 지역 쪽으로 지금 들어가는 게 가장 우선이다. 저는 그렇게 조언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여기는 뭐 실거주다 그러면은 뭐 지하철도 가깝고, 괜찮습니다만, 투자의 전적인 목적이다 그러면 무조건 지금은 서울의 중심권에 재개발 가능한 지역, 이런 지역 쪽, 낡은 노후 주거 지역, 이런 쪽으로 방향을 빨리 틀어서 들어가셔야 된다. 그리고 2억 5천이면은 뭐 투자하고도 남는 금액이다. 이렇게 저는 정리를 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쪽으로 한번 방향을 좀 바꿔보시길 네. 바랍니다. 그럼 대표님, 제가 재개발 투자가 너무 어려운데 혹시 상담도 가능하신가요? 예, 어디에 지금 사세요? 사시는 거는? 서울 송파 살고 있어요. 서울에요? 서울에 사시면은 언제든지 오세요. 그러면은, 저기 네네네. 강남구청역이니까 오시면은 네. 제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심층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꼭 찾아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입지가 굉장히 좋은 곳을 보신 건 맞는데, 예. 투자금이 2억 5천만 원이면 사실 그 금액이면 중심지 충분히 투자도 들어가죠. 예. 충분히 가능하다. 그러니까, 이왕이면 네, 중심지 쪽으로 관심을 가져보는 것이 좋겠다라는 말씀이시고요. 그래요. 또 상담을 개인적으로 받고 싶다라는 의사 표명해 주셨는데 언제든 오시면 네, 상담 자세하게 또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신청해 주시고 오면 더 좋고 전화 주시고 꼭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는 사연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연을 통해서도 저희 많이 접수가 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사연 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부동산 재개발에 관심이 많은 시청자인데 계속 구독해서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대표님이 자주 강조하시던 자양동 지역이 이번에 모아타운 후보지로 선정이 되고 신속 통합기획 지역도 선정이 거의 기정사실화되어 있더라고요. 요새 부동산 하락장이다, 조정장이다 말이 많던데 이때가 오히려 알아보기 좋은 시기인 것 같아서 돌아다녀 보고 있거든요. 자양 4동은 이미 가격이 많이 올라서 접근하기가 쉽지 않고 그래서 자양 2동 쪽으로 알아보고 있는데요. 이곳도 개발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신자초등학교 부근의 빌라가 가격적인 면에서 괜찮은 게 있어서 앞으로의 전망이 궁금합니다. 한강변 이래서 좋기도 하고 한강변이라서 좋기도 하고 또 투자금은 2억 정도라 제가 가지고 있는 여유자금과도 맞는데 시기가 시기인 만큼 조심스러워지네요. 대표님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라고. 그러니까 요약은 그거예요. 자양동 좋은데 네. 자양사동은 너무 올라서 자양사동. 자양 2동 쪽이 어떨까가 이분이 가장 궁금하신 부분이고 또 시기적으로도 지금 해도 될까도 조심스러우신 거고 두 가지 거거든요. 어떨까요? 자양사동도 이 한강변 쪽, 여기는 이제 신통기획으로 지금 뭔가 추진을 하고 있는데, 네. 어쨌든 이게 빨리 되든 늦게 되든 간에 진행이 되는 거는 뭐 확실하고, 이미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서 들어가기는 어렵고요. 가격도 많이 올랐어요, 사실. 이쪽은 신속통합기, 이쪽은 그 모아타운으로 바로 진행을 하고 있고, 옆에 성수동은 알다시피 전략장비구역으로 다 지금 재개발을 하고 있죠. 자, 자양 3동은 여기가 지금 이제 한강변이잖아요. 이쪽 라인이. 그래서 한강변의 가치를 많이 얘기를 드렸는데, 자양 3동은 대부분 다 아파트예요. 다 아파트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이쪽은 뭐 재개발 투자하기는 어렵고, 결국은 투자할 때가 이제 여기 자양 2동인데, 자양 2동이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한강변. 근데 신자초등학교라면 아마 이쪽 라인 같아요. 이쪽 라인인데, 여기도 예전에 다 이쪽 한강변이잖아요. 자양동도 다 성수동과 더불어서 한강변 개발 계획이 있던 곳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쪽 라인으로 들어가고 싶다라고 하는데, 이쪽은 지금 어떻게 돼 있냐면 자양 2동도 크게 이 잠실대교 북단을 기점으로 해서 이쪽 자양 2동이 있고 이쪽 자양 2동으로 두 개로 나눠볼 수 있어요. 그럼 뭐냐면은 이쪽 자양 2동은 이쪽이 신축이 상당히 많이 들어와서 신축과 이 구축이 거의 절반 정도 들어왔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쪽은 진행을 하더라도
아마 신통기획이나 이런 것들은 안 되고 이제 모아타운이나 이런 쪽으로 진행될 것 같아요. 모아타운이나 물론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해요. 근데 우리가 재개발을 하려고 하는 이유는 그 지역이 노후가 돼서 뭐 살기가 좀 어렵다든지 그렇죠. 상당히 불편하다. 그런 데를 우선적으로 진행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자양 이동을 이쪽을 가보시면 알지만 자양 이동 쪽은 이 신축들 골목도 넓고 이 상당히 이 좁은 골목이 아니라 넓어요, 골목도. 그래서 사실은 재개발을 진행하기는 상당히 조금 어려운 곳입니다. 왜냐하면 신축도 많고. 그래서 모아타운으로는 진행이 가능해요. 하지만 일단 우선순위는 아니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리고 첫 번째, 우리가 최선책을 찾다 안 되면 차선책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최선책은 어디냐면은 한강변의 가치에 대해서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죠. 선진국들은 이 강가를 끼고 있는 주택들은 너무너무 비싸더라. 미국의 맨하탄도 마찬가지고, 맨하탄, 허드슨 강을 끼고 있는 맨하탄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템스강이라든지, 그 다음에 세느강. 이 강주변 끼고 있는 그런 집들은 상당히 고가의 집들이잖아요. 부자들이 살고 있는. 우리도 똑같이 간다는 거 제가 많이 말씀드렸죠. 근데 지금 자양 이동 같은 경우 투자의 대상은 분명히 맞지만 이쪽 자양 이동과 이쪽 자양 이동은 틀리다는 거예요. 이게 왜 뭐가 틀리다고 얘기를 드리는 거냐면은 이쪽 자양 이동은 아직까지 그 노후도나 이런 것들이 확실치가 않다는 거예요. 물론 모아타운은 진행할 수 있지만 그리고 이 자양동, 이 광진구 자양동이잖아요. 광진구의 가장 취약점이 뭐냐면은 일자리가 없다는 거였거든요. 근데 이 구의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쪽에 커다란 일자리가 생깁니다. 광진구청도 이 구역 이쪽 일자리 쪽으로 들어오고 호텔도 들어오고 구청도 들어오고 이쪽에 커다란 일자리 광진구의 최대 일자리가 여기 생기고요. 그리고 동서울 종합터미널도 개발이 되잖아요. 예, 개발이 돼서 이쪽도 편의시설들 쇼핑몰 같은 것도 들어오고 자 그래서 요 밑에 라인 여기 한강변 이 라인이 여기도 똑같은 자양 이동이지만 이쪽 자양 이동하고 땅값 자체가 좀 많이 틀렸어요. 예전에도 이쪽이 비쌌거든요. 훨씬. 그래서 이쪽에 일자리도 많이 들어오고, 하는 바로 여기 붙어 있는 여기가 지금 자양 이동의 가장 첫 번째 우리가 봐야 될 곳이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여기가 없으면은 그 다음에 이동 쪽으로, 이쪽으로 투자를 하는 게 맞다.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좀 골라야 된다. 왜냐하면 항상 말씀드리는 게 변화가 생기는 곳이 우리의 투자처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드렸잖아요. 바로 변화가 생기고 있는 바로 주거지역이에요. 여기에 커다란 그런 일자리가 생기는 이런 곳이 있다면 주변 지역들은 바꾸지 말래도 다 바꿀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거기가 메인이 되니까. 그래서 여기가 우선순위가 될 것이다. 이쪽은 아무래도 2순위가 후순위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돼서 가격은 비슷해요. 2억이면 충분히 이쪽 양쪽으로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이쪽을 선택하는 것보다는 이쪽 라인으로 선택해서 들어가는 게 우선이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방향은 분명히 맞아요. 방향은 맞고요. 그래서 개발이 좀 시급한 지역, 어떤 이유로든지 개발을 할 수밖에 없는 곳. 여기는 너무 도로가 잘 돼 있다. 도로가 너무 잘 돼 있다. 그래서 여기는 일자리가 크게 생기게 되면 주변 지역은 다 바뀐다는 거예요. 이쪽 주변 지역들은 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판단을 하시게 되면은 투자의 방향이 명확히 서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손해를 보는 게 아니고 투자에 손해 보면 투자하면 안 되죠. 손해 보는 게 아니라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라고 저는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방향은 맞게 선정을 하셨고 조금 더 좁혀서 도로가 넓다 좁다 이런 것도 진짜 많이 봐야 되네요. 그렇죠. 도로가 차들이 잘 다니고 네. 있는 데는 거기가 서로 개발이 된다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리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고려해서 좀 좁혀서 지금 분석을 해주셨고 이분 또 궁금하신 게 시기가 시기인지라 조심스럽다 하셨는데 지금 괜찮을까요? 예,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은, 이번에 부동산 시장이 지금 이렇게 계속 하락 국면으로 가는 거는 미국의 영향을, 미국발 금리 인상 영향이 네. 가장 크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 세계적인 상황이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줄어들고, 이제 우리도 이제 금리를 한 차례 정도는 더 올릴 수 있지만, 이제 어느 시기인가 다시 이제 금리를 낮추는 경제 상황이 워낙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낮추는 시기로 들어갈 거고요. 그렇게 되면은 다시 시장은 살아날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문의 주신 우리 구독자분들의 경우에는 결정 중요하게 하시기 전에 돌다리도 한번 두드려 본다라는 심정으로 또 문의해 주시는 분들이니까 신중하게, 하지만 또 결정을 하시면 과감하게 잘 하실 거라 믿습니다. 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연락 주시고요. 신청해 주시고요. 1대1 또 특별 무료 상담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활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사연도 들어와 있어서 소개를 해드리죠. 원효로 일가를 보유하고 있는 다주택자입니다. 투룸을 보유하고 있는데 최근에 부동산에서 7억 4천만 원에 팔라고 연락이 자주 오는데 매도를 하는 게 맞을까요? 현지 부동산에서는 개발에 오래 걸리고 계속 또 떨어질 거라고 빨리 매도하라고 얘기를 하는데 걱정입니다. 그러니까 원효로 일가에 여러 채를 보유하고 계시나 봐요. 네. 투룸을 지금 원효로 일가에 보유하고 계시는데 최근에 얼마에 팔아라 이런 연락을 자주 받아서 지금 고민이신 건데, 나쁜 얘기를 들으면 좀 망설여지잖아요. 여기 개발도 오래 걸린다, 뭐 계속 떨어질 거다.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예, 이게 원효로 일가인데요. 네. 바로 이 후창공원역과 이 남행역 그쪽 바로 옆에 있는 곳이에요. 상당히 위치는 상당히 좋은 곳이죠. 상당히 좋은 곳이고, 근데 이 원효로 일가가 사실 지금 용산에서 제일 빨리 개발이 되는 곳이에요. 이쪽은 지금 역세권 개발 진행하거든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던 역세권 이 역세권 시프트라고 해서 장기 임대 아파트 장기 전세 주택을 넣으면서 개발하는 건데요. 가장 용산에 지금 여러 가지 호재 중에서 가장 빨리 가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가격이 지금 좀 떨어졌다. 네. 제가 지난 주인가도 한번 전화 상담을 고객하고 드린 적이 있는데, 투자를 했던 분인데, 네. 한 분인데, 이제 부동산에서 이제 자꾸 팔려고 연락도 오고, 그리고, 가격 뭐 7억대에 팔려고 한다. 그래서 어떡하면 좋겠냐. 똑같은 지금 질문인 것 네. 같아요. 이렇게 보니까. 근데, 빨리 팔려고 한대요. 더 떨어질 거고. 현재 부동산에서는 개발도 더 오래 걸리고, 가격도 더 떨어질 거다. 그러니까 빨리 매도하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부동산 하시는 분, 그쪽 얘기 들으면 안 된다. 예. 왜 그러냐면은, 이게 지금 상황을 보면은 당장 그럴 것 같지만, 지금 한번 보세요. 여기가 서울역에서 이렇게 해서 용산역까지 여기를 갖다 지하화하잖아요. 전부 지상 공원화 시키고, 앞으로의 미래 가치가 어마어마하게 커지는 거고, 여기에 국제업무지구가 이쪽에 들어오잖아요. 국제업무지구. 그러면은 일자리도 또 크게 들어오잖아요. 국제업무지구. 일자리도 크게 들어오고. 이런 호재가 어디 있어요. 그리고 이쪽에 들어오면은 3,000세대 이상의 대단지가 이쪽에 들어올 수 있거든요. 3,000세대 이상. 그렇게 되면은 어마어마한 대단지죠. 역세권 개발을 진행하면서. 그리고 내년 1월 달 아마 1, 2월 중에 이제 구역 지정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구역 지정. 그렇다면 구역 지정이 되면요, 가격이 뛸 거예요. 지금 가격이 지금 하락해 있다. 이것은 사실은 지금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그런 거지. 여기가 뭐 계속 가격이 하락하고 그런 것은 아니에요. 여기는 한번 들어오면은 계속 가져가야 되는 곳이고요. 그리고 빠져나오면은 들어가지 못하는 곳이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끝까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곳입니다. 여기는 아마도 내년 상반기 1, 2월 달에는 구역 지정이 분명히 될 거고, 그럼 그때 다시 한번 또 가격은 또 오를 가능성이 커요. 그리고 심리라는 거, 지금 시장에 우리 부동산 투자 심리가 상당히 위축이 돼 있죠. 근데 심리라는 것은 제가 제 강의에서도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심리는 한순간에 반등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길면은 뭐 8개월 만에 반등이 된 적도 있지만 1, 2개월 만에 심리가 반등된 적도 있고요. 그래서 심리는 금세 바뀌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봤을 때 지금 이제 다시 반등의 시기는 내년에 상반기가 지나면 올 것이다라고 좀 보고 있어서 여기가 계속 뭐 떨어진다? 거기에는 절대 동의할 수 없고, 여기는 무조건 가지고 있어야 되는 곳입니다. 용산에서도 가장 손꼽을 만한 그런 입지를 가지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이걸 매도를 한다? 그건 절대 위험한 생각이다. 이렇게 저는 무조건 가지고 있어야 된다. 딴 걸 다 딴 데 매도를 하더라도 여기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 와. 이렇게 꼭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강력하게 또는 간곡하게도 들렸어요. 뭔가 여기는 꼭 보유를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계속 예. 팔려고 연락 오면은 그렇죠. 진짜 더 갈등이 될 떨어질까 것 봐. 같아요. 예. 그리고 실제로 가격이 좀 떨어졌거든요. 네. 그러니까 음. 야, 이거 이러다 계속 떨어지는 거 아니야? 이제 이렇게 음. 이제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부디가 분석해 볼 땐 여기는 미래 가치로 볼 때 정말 대로 갖고 있어야 더 예. 좋을 것이다. 제가 지난주에 네. 전화 상담을 했던 음. 분도 제가 똑같이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음. 여기는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데 저는 네. 그 아파트를 매도를 하시라고 그랬어요. 네. 여기는 부정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저는 여긴 절대 매도하면 안 되는 곳이다. 이렇게 똑같이. 네.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을 드렸으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또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부디의 부동산 고민 타파 진행해 봤고요. 부동산 타임머신 이어가 보겠습니다. 네, 부동산 타임머신입니다. 말 그대로 타임머신 타고 과거에 부동산 관련 뉴스, 사진 이런 자료들 보면서 관련된 얘기를 좀 나눠보는 시간이에요. 이 시간 좀 재밌어요. 왜냐하면 부동산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시절에 진짜 뭔가 생활상 이런 것도 약간 볼 수 있고요. 우리 짜장면 얘기 있었잖아요. 그죠? 맞아요. 네, 오늘은 또 어떤 얘기를 해볼까요? 오늘은 우리나라의 이제 아파트의 변천사? 제가 우리나라 괜찮사? 부동산의 거의 약간 중심 아파트라고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아파트 공화국이라는 네. 책이 있었죠, 예전에. 맞아요. 네. 아파트 공화국. 그러니까 아파트 땅이 사실 그렇게 작으니까. 넓지 않고 또 넓지 않은 땅에서도 수도권에 좀 모여 있다 보니까 그걸 효율적으로 활용하려면 위로 이렇게 그렇죠. 세워야 되겠죠. 할수 네. 없는 구조죠. 어쨌든 그래서 그러면 타임머신이니까 아파트 얘기 가장 처음 아파트로 한번 가볼까요? 그러면 예. 우리나라의 처음 아파트는 그 안암동의 종합 아파트라고 해요. 종합 아파트. 여기 그림 요 아파트예요. 5층짜리. 그러니까 위에 두 개 아파트가 다 종합 아파트죠. 이게 종합 아파트죠. 네. 5층짜리. 네. 이게 이제 우리나라 기술로 만들어지는 해방 이후 최초의 아파트라고 해요. 이게 이제 58년도 네. 세계동으로 152가구. 이게 최초의 수세식 변기를 사용한 아파트라고 합니다. 이때는 굉장히 좀 획기적인 거였겠어요. 획기적이죠. 이때 아파트가 뭔가. 그리고 수세식. 수세식으로. 네. 그래서 상당히 그러니까 58년도에 지어졌으면은 상당히 시간이 지금 꽤 많이 됐죠. 그래도. 그렇죠. 우리도 거의 아파트 문화가. 거의 뭐 60몇 년, 70년 다 되오네요. 그래서 이게 이런 걸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 네. 야, 이런 아파트가 있었구나. 이 아파트가 어떤 아파트죠? 이것도 그러니까 종합 종합 아파트가 아파트죠. 이제 최근에 모습. 이제 바뀐 네. 거죠. 그러니까 그 옛날에 옆- 5층짜리 아파트였잖아요, 다. 그래서 그렇죠. 지금처럼 높지가 않았어요. 맞아요. 그 아파트를 이게 세대별로 이제 한번 나눠봤어요. 네. 나눠보면은 1960년도에서 이제 1980년대 그 1세대 아파트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이제 한마디로 이제 공급자 중심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막 그냥 임의대로 지어놓고. 막 지어놓는 거야, 일단. 임의대로. 왜냐면은 공급을 하는 거죠. 너무 부족하니까. 왜 그러냐면은 예전에 우리가 집이 터무니없이 부족했거든요. 그러니까 집을 빨리빨리 공급을 해야 되니까 일단 뭐 짓고 보자. 정부에서 이렇게 나온 거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공급자 중심 아파트다. 그래서 주차장도 지상 주차장, 지하 주차장이 없었고요. 그리고 정부 주도하에 5층 정도, 그리고 복도식, 그리고 요즘은 별로 없는데 예전에 중앙난방. 오랜만에. 네, 그래가지고 겨울철에 그 시간에 막 추운데 추워 죽겠는데 이 개별 난방이 아니다 보니까 전부 공급 난방이니까 그게 상당히 좀 불편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대체로 지금 재건축 얘기가 나오는 아파트가 이때 아파트 아니에요? 그렇죠. 네. 이게 5층짜리 아파트 80년대. 사업성이 있다. 예. 네. 이게 이제 60년도에서 80년대가 1세대 이제 아파트라면 90년대에서 2000년대 네. 이때는 사용자 중심의 이제 아파트 시장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사용자의 이제 편의성을 높여서 지하 주차장도 만들고 그 다음에 개별 난방, 계단식 구조, 뭐 이렇게 그리고 편의시설, 엘리베이터도 있고. 근데 지하 주차장이 이때 이제 생기지만 집에서 지하까지 연결은 안 돼요. 연결은 안 따로 됐어요. 그때는. 지하가 있는. 예, 그 참 그때 생각해보면 과연 그랬나?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그리고 따로. 지하와 지상 주차장이 다 공존하는. 그렇죠. 그렇죠. 같이 섞여 있는. 네. 예, 그러다가 이제 2000년 중반부터 2020년도까지는 이제 아파트가 이제 브랜드화 됐죠. 그래서 이제 아파트도 어디 아파트,
메이커가 들어오군요. 뭐 브랜드가. 자이, 이편한 세상 또 뭐 있죠? 많죠 뭐. 많죠. 그래서 뭐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이라든지 네. 이런 것들, 뭐 헬스장, 뭐 사우나, 수영장, 뭐 이런 거, 카페. 푸르지오 뭐 이런 브랜드들이 이제 그렇죠. 본격적으로 나오면서 굉장히 편리해지고 엘리베이터도 지하로 발이 연결이 되죠. 오. 이 참 이렇게 변해왔어요. 이렇게 음. 쭉 과거를 보면은. 우리 그 예전에 1972년도만 해도 주택건설 촉진법이라는 게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은 말 그대로 주택건설을 촉진한다. 왜냐면 집이 너무 없으니까 주택건설 촉진법이라고 해서 빨리빨리 짓자. 빨리빨리 공급해야 된다. 공급을 해야 되니까. 예. 그러다가 그게 2003년도에 주택법으로 바뀌었어. 우리가 요거 가지고도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은 건설 촉진이 빠졌잖아요. 네. 주택건설 촉진법에서 주택법. 음. 2003년도부터는 이제 더 이상 그렇게 마구잡이로 집을 안 져도 된다. 건설 촉진이 아니고 그냥 단순하게 주택법으로 네. 바뀌었죠. 그것도 역시 어떤 우리 주택시장의 변천사의 한 면모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지금 뭐 현재는 이제 완전 아파트도 최고급화 전략으로 나오고 있죠. 너무 요즘 짓는 아파트는 정말 좋죠. 이제 단순하게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안에서 다 할 수 있어. 네. 어. 무슨 뭐 문화 공간 또 최첨단, 정말 그렇죠, IoT 최첨단. 뭐 이런 최첨단 디지털. 기기. 네. 요즘은 그래서 단지 안에서 모든 걸 다 해결할 수 있는 이러니 그냥 집이 단순하게 이제 거주의 영역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벌써 이렇게나 세대가 많이 변해왔는데 80년대 이렇게 지어진 아파트, 재건축 기다린 아파트에서 새 아파트가 된다는 건 정말 진짜 완전히 탈바꿈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아파트 이름도 네. 이렇게 보면 재밌어요. 그 60년대는 뭐 지역명을 따거나 뭐 아니면은 이런 것들이 많아. 공무원 아파트, 동대문 아파트, 마포 아파트 뭐 이런 이름. 약간 아니, 근데 지금 뭐- 보면 좀 약간 촌스럽기도 하고. 근데 그렇죠? 또 오히려 심플하고 괜찮게 보일 수 그래서 저는 괜찮은 것 같은데. 있으니까요. 그런데 70년대는요? 70년대는 네. 이제 지역 이름과 건설사명이 들어가요. 회사명도 들어가고, 뭐, 이천동 한강맨션, 여의도 시범아파트, 반포 주공아파트, 압구정 현대. 이렇게 이제. 굉장히 그쵸. 상징적인 아파트들 많네요. 상징적인. 네. 그러면서 이제 99년도부터 2000년대에는 이제 브랜드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도입이 그런 됐죠. 브랜드. 네, 그래서 뭐, 이편한 세상, 뭐, 롯데캐슬, 롯데캐슬, 뭐, 레미안, GS 네. 자이, 뭐 이런 식으로 네. 많이 바뀌었죠. 마포에 황금 아파트도 있잖아요. 여기 진짜 맞아. 황금 황금 나왔다고. 아파트. 예전에 제가 방송할 때 그거 한번 네, 나왔어. 네. 황금 밑에 황금이 금 진짜로. 있다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진짜 이거 좋다고. 진짜죠? 예, 진짜래요. 그거. 그때 기억에 말씀해 주시고 제가 기사 찾아봤더니 맞아. 진짜 있던 네. 기억이 있네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런 거예요. 이게 아파트는 맨 처음에는 공급을 하기 위한 어떤 방법으로 막 그냥 사는 것을 이제 개념이었다면 지금은 이제 바뀌었죠. 이제 넘어오면서 우리가 명품 가방들은 시간이 지나면 계속 가치가 올라가잖아요. 가격도 비싸지고. 그래서 그 브랜드의 차이가 커진다는 거죠. 점점. 그러니까요. 주택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어떤 희소 가치를 보고서 더 그 아파트 이제 그런 희소 가치 있는 아파트에 살려고 하는 거고, 결국 살고 싶어 하는 아파트는 어떻게 될까요? 또 싸질까요? 비싸질까요? 살고 싶은 건 당연히 비싸지겠죠. 비싸지겠죠. 당연히 비싸질 네. 거이고, 그리고 그래서 이런 어떤 브랜드 차이라든지 지역적인 그 격차는 더 커진다는 거죠. 네, 그래서 맞아요. 그게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아파트 이름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마무리를 줘야 되는데 이제 그 브랜드까지 얘기잖아요. 이편한 세상. 근데 요즘은 이게 엄청 길어졌잖아요. 또 그런 변화가 있지 않습니까? 네, 길어졌죠. 그러니까 뭐 컨소시엄도 있고 그걸 다 붙이면서 다 붙여가지고. 다 붙이면서 뭔가 좋고 럭셔리한 것도 다 갖다 붙이고. 근데 한 번 들으면은 잘 그 기억을 못 하겠던데 너무 길어가지고.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그런 거 있었어요. 뭐 누구 찾아오지 못하게 하려고 맞아요. 알려주면 그 알려주면 뭐 못 찾아오게. 그러니까요. 꼭 물어봐야 되고 다시 한번 기억 못하고. 예를 들면 뭐 동탄 시범 다음 마을 월드 메리디앙 반도유보라 이런. 이거 어떻게 해요? 이 아파트 이제 플레임인데 절대 못 찾아오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뭐 요거는 이제 줄여서 부르겠지만 어쨌든 좀 요런 변화가 있었다. 아파트도 우리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아파트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나
세대의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아파트에 대한 얘기 해봤어요. 타임머신이었습니다. 자, 날씨가 너무 많이 추워졌습니다. 우리 돈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건강들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그럼요. 겨울이 춥지만 또 겨울하면 따뜻한 곳에서 추운데 따뜻한 곳에서 따뜻한 거 먹고 노순노순 또 이야기 나누고 그런 맛이 있잖아요. 네. 꼭 건강한 겨울 보내시고요. 2022년도 진짜 한 달이 안 남았네요. 우리 잘 마무리하고 또 2023년 희망찬 새해를 맞이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도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행복한 부자 되세요.